이제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제 카페죠, 그쵸? 여기서 커널에 관련된 여기 자료 이렇게 여러 가지 올려놨어요. 어, 만약 이 방송을 이제 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커널은 중간중간 띄엄띄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미리 언저리 드리면, 내가 진짜 커널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순서대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보셔야 되고, 자료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 구조라는 것도 있어요. 이 구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같이 올릴 거거든요. 내용이 엄청나요. 지금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공부하고 있는데, 최소 3년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최소. 뭐 내가 적어도 커널을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 단위까지 가려면은 한 3년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최소예요, 최소. 빠르면 3년이고, 늦으면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릴 수도 있는데, 커널이라는 그 측면에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강의하다가 만 부분인데, 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 엔지니어, 인베디드 시스템 엔지니어, 분포를 보면요. 대략적으로 하드웨어 엔지니어 한 30%, 펌웨어 엔지니어 한 30%, 소프트, 아, 한 30%? 10%,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한 6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세미나 하고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럼 펌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통합을 해버리면 하드웨어 엔지니어 10%밖에 없고요. 나머지 90%가 이제 소프트 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다는, 자, MCU를 가지고 응용 설계 또는 뭐 SMPS 또는 어 그냥 단순 아트웍 이런 걸 하드웨어 엔지니어라 하죠. 아날로그. 자, 펌웨어 엔지니어들은 MCU 기반으로 된 어, 동작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그쵸?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뭐냐면 PC 기반으로 된 동작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가 솔직히 아직 나이가 26살이어가지고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커널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 중요하냐면, 자, 사람이라는 게 보통 이제 좀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하드웨어랑 펌웨어를 보통 같이 하세요. 대부분.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하드웨어를 안 하고요. 안 하고 펌웨어 한다고 이제 날라다녀요. 날아다니. 자, 기업에서 펌웨어 엔지니어 요구하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요구해요. 근데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무시받아요. 무시받아. 자, 제가 까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무시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연봉이에요. 연봉.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하드웨어만 하시는 분들의 그 보통 한 10년 정도 기준으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연봉이 보통 4천에서 5천 정도. 자, 펌웨어만 하시는 분들은 한 10년 정도 하시면 한 6천에서 한 8천.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시는 분 10년 정도 하시면
얘는 프리랜서예요. 몰라요. 몰라. 모름. 자, 한번 주변에 엔지니어 있으신 분들 초임부터 해가지고 경력자부터 해가지고 한번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시면 이거는 평균치예요. 평균치.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값어치가 보통 이 정도 선에 끝나요. 자,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은 고생은 더럽게 해요. 날도 겁나게 새고 그러면서 10년 정도 채우면은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근데 펌웨어 엔지니어들은요 10년 정도 하면요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이게. 근데 이런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희소성이 없어요.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 욕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잘났다고 지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제가 객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하면요 자기가 다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나옵니다. 자,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프리랜서 하는 게 돈이 더 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사업을 하겠죠. 아니면 사업. 그리고 이 세 가지 통틀어 가지고 결국 한 10년 정도 채우면요 결론은 뭐냐면 사업이에요. 사업.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분야들이 너무 무한정하고 분야가 확정된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난 다 할 수 있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해요. 뭐 그게 이제 프리랜서도 하고 개발 용역 회사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력도 사라지고 어 뭐 자신의 값어치가 그만큼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쵸? 이거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문제. 세상에 요즘 시대는요. 과거 한 뭐 70년대 한 90년대 시대처럼 하나만 해가지고 한 가지만 판다 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쵸? 요즘은 어떤 식이냐면 내가 적어도 엔지니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자,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포함해요. 포함. 이렇게 해야지만 넌 그래도 엔지니어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하는 이제 고급 시스템이 있어요. 고급 시스템.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OS라고 하죠. OS 포팅. OS 포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전자공학과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 하는 건 신의 영역. 이제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쵸? 이 끝판왕 부분을 접근을 하면은 여기에 위에서 말하는 이 연봉에다가 최소 곱하기 3입니다. 곱하기 3. 최소. 그리고 사업을 해도요. 사업을 해도 일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급은 많은데, 아니, 수요는 많은데요. 공급이 없어요. 엔지니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모든 일하는 사람들. 근데 접근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드웨어 공부, 뭐 대학교 나온 사람 치고, 무슨 과로 나왔던 하드웨어 뭐 한 4년 정도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경력 쌓아 한 3, 4년 하면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생겨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포트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 펌웨어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돼요. 근데 이 포팅 영역은 그게 안 돼요. 인내를 가져. 인내. 이게 최소 3년 인내. 인내를 가져야지만 이제 조금 알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접근도 못해요.
그리고 알고 싶어도 자료가 없어요. 자료도 없어요. 자료도 없어요. 자료도.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웃긴 거죠. 근데 포팅이라는 개념이 물리적 단과 자 디바이스 단, 그 다음에 OS 단 이렇게 있어요. OS 단은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 포함을 할게요. 이 세 가지를 전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제 포팅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고 또는 여기서 끝나고 또는 여기서 끝나요. 디바이스라고 말을 할 것도 없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죠. 디바이스 포함이 아니에요. 근데 이 디바이스 단을 달아야지 OS 포팅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 디바이스 단은 여기가 이제 하드웨어죠. 자 여기 하드웨어, 여기는 둘 다예요. 하드웨어 소프트, 그 다음에 여기는 소프트. 자 대부분 요거만 하고 요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못해요. 왜? 이 두 개가 합치를 못하니까. 근데 합치는 거 플러스 알파로 뭐가 필요하냐면, 플러스 알파로 자 리눅스 또는 유닉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명령어, 예약어, 이런 개념, 그 어셈,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커널에 대한 개념이에요. 개념.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제 적어도 이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범위가 엄청난 거죠. 꽃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꽃이 아니죠. 폭탄이죠. 폭탄. 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엔지니어라는 개념에서 내가 나중에 내가 희소성이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하려면은 결국 저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단은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하나예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단을 배워야 돼요. 그 우리나라 엔지니어들 나중에 뭐 일자리 없다 이런 소리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다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나 저기 어디야 중국 같은데 가보면요, 엔지니어들이 엄청나요. 인구수도 엄청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엔지니어 1%가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인건도 싸고. 내가 기업 오너 입장에서 더 싸고 실력도 좋은데, 그럼 당연히 그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덜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분야만 해놓고 왜 내 대우 이거밖에 안 해주냐 해요. 나 10년 경력차인데 경력자 이해해줘야 되는 데 아니야. 근데 요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쓸 게 없는 거예요. 자 하드웨어 엔지니어 좀 할 줄 아는 사람 5년차로 칠게요. 5년차.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5년차, 이 두 명을 써요. 자 프로세스 개발을 할 때,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제 그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얘 한 4천 주고 얘 한 4천 줘요. 그럼 8천이 들어가요. 근데 저거 둘 다 할 수 있는 애가 외국에서 와요. 얼마에? 한 5천 정도. 자 비용이 두 배나 차이 나는데 한 명만 써. 그리고 말도 잘 들어. 당연히 여기 쓰겠죠. 그쵸?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부정이에요. 오너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소프트 하드웨어 엔진 초봉이 막 2,500부터 시작을 하죠. 그쵸? 이거 작다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값어치를 올린 상태에서 내가 적어도 최소 내 연봉 얼마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려면은, 적어도 그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요구 받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말하는 기준 대기업 기준이 아니에요. 대기업 가는 사람 우리나라 1%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럼 중견, 중소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99%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연봉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쵸? 포팅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 부분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실 거라면. 나중에 5년차 됐는데 나보다 어린 놈이 뭐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쫓겨났다 이런 소리, 뭐 밥그릇 뺏긴다. 저희 맨날 세미나 할 때, 제가 26살이었잖아요. 제가 옛날 세미나 할 때 보면 막 40살, 50살도 오고 30살도 오고 그랬거든요. 항상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내 밥그릇. 내 밥그릇.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왜 이거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뭐 알려주지 않냐. 또는 막 초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경력 1년 차 오는 분 다 똑같은 색이에요. 이거 왜 들어왔어요 하면은 알려줄 사람이 없대요. 아, 회사 선정분 없냐? 있어도 안 알려준대. 바쁘다고. 바쁜 것도 바쁜 거고 안 알려준대요. 그러면 또 이 윗세대 분 말하면 밥그릇 뺏긴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린다 이거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린고비라 장인정신이 대단해요. 그쵸? 장인정신. 안타깝습니다. 요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쵸?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다 지식입니다. 잡소리 좀 했는데, 결국은 커널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한 내용 이렇게 강의 방송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같이 해보면서 커널이라는 거를 적어도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그냥 이해하는 정도 실제로 이렇게 포팅하는데 커널까지 만질 이유 거의 없어요. 다 솔루션 가지고 어플단만 개발해가지고 팔아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널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겉핥기 엔지니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엔지니어가 많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노력해서 한 조금 더 노력하면은 적어도 나는 그래도 OS 만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좀 적어도 제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좀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커널의 중요한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암, 자, 펌웨어 단을 하다 보면은 결국 언젠가는 RTOS 단은 넘어가요. 그쵸? 자, RTOS 단을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요, 이 RTOS는 뭐냐면 커널이거든요? 근데 이제 RTOS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슨 RTOS냐면 이제 커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용 커널이 아니고 되게 간추려진 조그만 커널을 가지고 이제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죠. 개념을 설명하면 우리가 하는 거는 다 폴링 방식이에요. 그쵸? 폴링. 자, 1대1입니다. 무조건. 1대1 방식이고 1대1 방식에서 이제 넘어간 게 이제 멀티태스킹이죠. 그쵸? 자, 동시에 여러 개의 태스크, 프로세스를 돌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쵸?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하려면은 커널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커널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커널이 뭘 하냐? 커널은요. 자, 스레드. 우리가 흔히 말 스레드들 생성 또는 소멸,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서 관리, 프로세서 관리, 그 다음에 스케줄링. 이런 걸 해요. 근데 보세요. RTS 나중에 이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스케줄링, 프로세서 관리, 메모리 관리, 스레드 생성, 이거 전부 다 RTOS에서 하는 거예요. RTOS에서. 그러면은 커널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리눅스를 포팅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커널을 먼저 공부하면은 RTOS라는 걸 쉽게 이해해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커널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앞단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커널이라는 게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이제 알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구나 이제 오히려 쉽게 알 수 있다. 쉽다는 말은 제가 안 할게요. 쉽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원리는 간단해요. 제가 원리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할게요. 또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 이런 프로세스가 3개 있다고 할게요. 자, CPU는 하나입니다. 뭐 PC는 뭐 멀티 쿼드 뭐 옥타 다 나오겠지만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웬만하면 원코어 쓰죠. 자, 얘를 동시에 돌려야 돼요. 어떻게 동시에 돌리겠어요? 코어는 하나인데? 그쵸? 그래서 어떤 식의 원리가 가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1초 1초 1초면요
얘 1초 돌리고 얘 잠깐 나갔다가 얘 1초 돌리고 얘 잠깐 나갔다가 얘 1초 돌리고 잠깐 나갔다가 얘 다시 들어와서 1초 돌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프레스 하나 완료하는데 만약 10초가 걸리면은 이렇게 1초 1초 왔다 갔다 하는 게 10초 정도 걸리는 거죠. 10번을 회전을 해야지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멀티태스킹을 하냐? 우리 사람 눈이 이제 그런 거 잔상 효과라는 거죠. 그쵸? 연속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인식하는 그 속도보다 얘가 더 빠르게 더 멈췄다 빨았다 멈췄다 동작을 했다 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계속 똑같이 연속처럼 동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거 응용해서 하는 게 이제 멀티 프로세서, 멀티 스레딩,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스레드가 있으면 얘가 돌리고 있다가 대기 상태 가는 거예요. 이게 런이라고 할게요. 런. 얘는 대기, 아이들. 그 다음에 exist, 나가기. 스타트. 자, 얘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스케줄링이 아니라 메모리를 할당받는 스레이가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그 프로세스가 런하고 아이들 되고 런하고 아이들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다 실행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관리하고 해주는 게 커널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커널에서. 그러면 그런 커널에서 해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원리가 RTOS거든요. RTOS가 이제 스레드를 지원해준 거죠. 리얼타임 OS, 그쵸? 오퍼레이터 시스템. 실시간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커널이라는 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주요 포커스를 잡는 거는 리눅스 커널 2.6이에요. 이건 왜냐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이 2.6 커널 버전을 가지고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빠진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까보면서 할 겁니다. 천천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요. 어셈 명령어. 뭐 관련 기사 이런 것도 읽어주면 좋고, 제가 이거 설명을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건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거예요.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로 쓰는 PC, 그리고 예를 들어 스마트폰 기준으로 할게요. 자, PC에는 인텔 코어 칩이 들어가요. 그쵸? 인텔이지,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텔이 많이 들어가죠. 자, 칩셋이라는 거, 우리가 코텍스 M3 라는 게 아니라 STM32, 뭐 104, 103, 뭐 107, 407 이런 건요 칩이죠. 그쵸? 그리고 삼성의 PXA 이런 것도 칩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코어라는 게 있어요. 메인 프로세서. 코어죠, 코어. 근데 그 코어가 주요적으로 세계적으로 인텔 코어, 그 다음에 암사의 암코어가 있어요. 자, 인텔 코어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아는 X86, 그쵸? 이 버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이 업데이트 됐고, 자, 암은 뭐 암7, 암5, 암7, 6, 7, 암9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프로세스 이름이 아니고요. 코어 이름이에요. 코어. 자, 코텍스 M3. 이거 코어 이름입니다. 코어 이름. 그러니까 코텍스 M3는 STM32F103 칩이 아니고 STM32103F 안에 들어있는 코어 칩이 코텍스 M3라는 칩이에요. 자, 코텍스 시리즈 칩을 많이 설명을 하면은 그거 뭐 TI4 칩도 있고, 삼성에도 코텍스 시리즈의 코어가 들어가죠. 그쵸? 요즘 A8 코어, 그쵸? A8 코어 칩이 들어가고 A9 이렇게 들어가요. 자, STM32103은 M3가 들어가고 1040 얼마는 M4가 들어가요. M4와 M3 차이는 DSP 기능이 있는 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코어라고 하는데, 자, 커널이라는 게 왜 코어를 알아야 되냐면,
커널은 뭘 했어요?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사이에서 디바이스와 OS와 그 사이를 계속해서 통로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스케줄링 해주는 건데, 디바이스 기준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디바이스 기준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코어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칩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코어. 그래서 아이고, 어, 여기에 보면은 제가 코너 소스 트리라는 뭐 이런 거 설명을 해놨는데, 이건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 할 때 이제 따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덤프 모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구조 자료 뭐 제가 하나 자료 하나 넣어놨는데, 뭐 아키텍처 코어에 대한 구조 이런 거 많이 나왔고, 어 본격적인 강의를 제가 두 번째 방송부터 할 텐데, 아마 리눅스를 가지고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우분투가 있는데, 자, VM을 써가지고 우분투를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놨는데, 나중에 하면서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많이 밀렸네. 알려드리겠지만, 자, 어, 지금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게 그거예요. 자, 프로세스. 자, 리눅스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세스가 PID, PBID 이런 넘버를 가지고 프로세스 스케줄이 쭉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1초가 걸렸고, 이거 할 때 1초, 0초, 0초 미만 뭐 걸렸고, 계속 켜놓으면은 뭐 5분 30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스케줄링이에요. 지금 리눅스라는 시스템 안에서 커널이 이 수많은 그 프로세스를 스케줄링을 나눠가지고 동작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커널이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럼 이런 커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도 같이 공부하고 이론도 공부하고, 실제로 이렇게 리눅스 환경에서 커널을 한번 뒤져보면서 아, 이렇게 실제로 정의가 돼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 어, 여기서 어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리눅스를 하게 되면은 주로 많이 쓸 게 아마 암사의 암코어일 거예요. 암사. 자, 이게 암코어를 만드는 회사의 그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이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보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거를 볼 거예요. 자, 이거 프로세스죠. 자, 어떤 시리즈를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지 이거 설명을 해주는 거고, 어, 어떤 OS, 어떤 플랫폼 안에 들어있는 게 보통 유부트, 자, 커널, 자, OS 이렇게 보통 들어가요. 자, 유부트도 마찬가지고 커널도 마찬가지고 배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배포하는 사이트 안에 있는 만든 거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해서 OS를 올려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고 필요한 거 만들고 제거하고 어플 만들어서 플랫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는 건데, 유부트는 나중에 할 거고 커널을 먼저 할 거예요. 왜 커널을 먼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RTOS라는 거를 제가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RTOS 한다고 뭐 이해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바에는 커널을 어차피 공부할 거 조금 공부하면서 알토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요. 어, 어쨌든 제가 만약 커널 방송을 들으시려면 미리 말씀드리면 하다 말 거면 그리고 강의만 그냥 들을 거면요. 그냥 듣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근데 내가 진짜 한번 커널이라는 거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마음 먹었으면 제가 적어도 올리는 자료는 무조건 보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알아보시고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자료 같은데 없는 것 같으면 업로드도 해주세요. 커널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커널 방송한다고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커널 하다 말 거면은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더 하세요. 다른 거 더 효율적인 거. 이거 뭐 일주일에 1시간씩 본다고 해가지고 실력 쭉쭉쭉 올라가는 거 분야 절대 아니니까 진짜 마음 먹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제가 강의 이렇게 올릴 때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고 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즉각적으로 물어보시고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따로 시간이 없으신 분은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이제 좀 쉽게 그래도 보다 쉽게 같이 하는 쪽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커널 강의는 이제 설명은 대충 이렇게 마칠 거고 다음에 강의를 하면은 이제 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나눠가지고 쪼개서 여러 가지 같이 동시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한번 집중 있게 한번 해보시고 참 많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대충 하면은 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좀 어차피 하실 거면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코텍스 이제 타이머 관련돼서 한 2주 정도 할 거고 만약에 다음 주에 내가 커널 방송을 한다면은 커널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업로드 해주는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할 겁니다. 커널이라는 게 참 웃겨요. 제가 만약에 틀린 거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그거를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웃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틀린 방송하면 사람들 듣는 사람은 그냥 믿어야 돼요.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커널 방송은 매주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더 확인하고 확실하다고 싶은 것만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